새벽 5시 반 산골 마을 버스 정류장. 이슬에 젖은 벤치 위에 작은 보따리 하나가 놓여 있고 그 옆에 75세 할머니가 단정히 앉아 있다. 낡은 한복 저고리 위에 검은 털조끼를 걸쳤는데 평생 농사일로 거칠어진 손이 무릎 위에서 가지런히 모아져 있다. 서울까지 6시간이나 걸린다니. 입김이 하얗게 나온다. 20년 만에 올라가는 서울길이다. 마지막으로 손자를 본 게 언제였더라. 중학교 졸업식 때 그 조그만 녀석이 교복을 입고 상장을 받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덜컹거리는 시외버스가 도착한다. 기사 아저씨가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며 말한다. 할머니, 이렇게 새벽에 혼자 어디 가세요? 손자 만나러 서울 가는 기라. 아이고, 먼 길 가시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버스 안에서 할머니는 창가 자리에 앉아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본다. 논밭이 아파트로 바뀌고 산이 빌딩으로 변한다. 세상이 참 많이 달라졌구나. 손자 생각에 잠겨 있다가 문득 걱정이 든다. 그 바쁜 도시에서 우리 준호가 잘 살고 있을까? 밥은 제때 먹고 다니는지, 몸은 건강한지. 어머니를 통해 전해 듣는 안부만으로는 영 답답했다. 6시간 후 서울역.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몰려다니는 모습에 할머니는 어리둥절하다. 지하철을 갈아타고 또 갈아타서 홍대 입구역 3번 출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 2시가 넘어 있었다. 약속 장소인 출구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 멀리 에스컬레이터에서 한 청년이 올라온다. 깔끔하게 다린 흰 셔츠에 검은 슬랙스, 가죽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 영락없는 도시 직장인이다. 할머니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다. 어머나, 저 사람 참 잘생겼네. 키가 훤칠하고 어깨도 넓다. 걸음걸이조차 당당하다. 할머니는 저도 모르게 눈길이 그 청년을 따라간다. 우리 동네 총각들하고는 아예 차원이 다르구나. 청년이 점점 가까워 온다. 할머니 심장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한다. 이상하다. 나이 75에 웬 이런 설렘인가. 그런데 그 청년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할머니 쪽으로 걸어온다. 할머니 얼굴이 사과처럼 빨갛게 달아오른다. 설마 나한테 오는 건 아니겠지. 길이라도 물어보나? 청년이 할머니 앞에서 멈춰서더니 환하게 웃는다. 그리고는 두 팔을 벌리며 말한다. 할머니. 할머니가 깜짝 놀라 뒤로 휘청거린다. 할머니, 저예요. 준호. 할머니 눈이 동그래진다.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청년을 위아래로 훑어본다. 뭐라고? 우리 준호가? 네. 할머니, 정말 보고 싶었어요. 준호가 달려와서 할머니를 꼭 안는다. 할머니는 아직도 꿈꾸는 것 같다. 아이고, 이게 정말 우리 준호가 맞나? 언제 이렇게 컸어? 할머니 속마음은 더 복잡하다. 아이고 창피해라. 내가 손자보고 설렌 할머니가 되다니. 그래도 정말 잘생겼네, 이놈이. 이러니까 사람 마음이 설레지. 준호가 할머니 작은 보따리를 받아들며 말한다. 할머니, 짐이 이게 다예요? 응, 할머니가 뭘 그리 많이 싸우겠니? 그래도 너무 적게 가져오셨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사드릴게요. 할머니가 준호를 다시 한번 찬찬히 바라본다. 정말 많이 컸구나. 어느새 어른이 되어 있었다. 손자 주제에 사람 설레게.
왜 이렇게 잘생긴 거야?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따뜻한 가족 이야기가 좋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준호가 할머니 팔짱을 자연스럽게 끼며 말한다. 할머니, 시장 구경 먼저 하실래요? 저희 동네에 정말 좋은 재래시장이 있어요. 할머니가 움찔하며 주변을 둘러본다. 어머, 사람들이 보는데. 괜찮아요. 할머니가 제일 예쁘신걸요. 홍대 골목길을 걸으며 팔짱을 낀 두 사람. 할머니는 걸음걸이가 어색하다. 팔짱을 끼고 걸어본 게 언제였던가. 결혼할 때 신랑과 함께였나. 지나가던 대학생 커플이 힐끔거리며 속삭인다. 어머, 저 할머니 완전 연상연하 커플인가 봐. 요즘 그런 커플 정말 많다던데. 근데 남자가 완전 잘생겼네. 할머니 귀가 쫑긋 선다. 얼굴이 더 빨갛게 달아오르지만 이상하게 걸음이 더 당당해진다.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호호. 사람들이 우리를 연인으로 보네. 나도 20살 때는 이랬는데. 준호는 할머니가 부끄러워하면서도 기뻐하는 모습이 귀여워서 더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걷는다. 할머니, 뭔가 기분 좋아 보이세요. 얼굴이 환해졌어요. 아니야, 그냥. 우리 준호가 이렇게 컸구나 싶어서. 사실 할머니 마음속은 더 복잡하다. 이 잘생긴 청년이 자신의 손자라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동시에 이상한 설렘이 자꾸 올라온다. 내가 왜 이러지? 손자한테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정상인가? 재래시장 입구에 도착했다. 생선 비린내와 나물 향기, 떡볶이 냄새가 뒤섞인 정겨운 공간이다. 할머니 눈이 반짝인다. 어머, 여기 우리 동네 장터랑 똑같네. 냄새까지 똑같아. 그렇죠? 할머니가 향수 느끼실 것 같아서 일부러 데려왔어요. 상추 파는 아주머니가 두 사람을 보며 환하게 웃는다. 어머니, 아드님이 참 효자시네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모시고 나와서. 할머니가 깜짝 놀라 손사래를 친다. 아니에요. 이건 내 손자라. 아이고, 손자라고요? 어머나, 그럼 더 대단한데요. 요즘 손자들이 할머니 팔짱 끼고 다니는 게 어디 있어요. 아주머니가 감탄하며 말한다. 준호가 할머니 귀에 작게 속삭인다. 할머니, 그냥 놔두세요. 기분 좋은데요. 이놈이 참. 할머니 창피하게 만들어 놓고. 하지만 할머니 입가에는 미소가 번진다. 생선가게 앞에서 할머니가 고등어를 보며 가격을 묻는다. 아저씨, 이 고등어 한 마리에 얼마예요? 5,000원입니다. 할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뜬다. 5,000원? 우리 동네에서는 3마리에 10,000원인데. 아이고, 이게 서울 물가구나. 준호가 할머니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한다. 할머니, 조금 비싸긴 하죠. 여기는 임대료도 비싸고. 할머니가 지갑을 꺼내려 하자 준호가 재빨리 카드를 꺼낸다. 그런데 카드를 내밀기 전에 잠시 멈칫한다. 카드 한도가 걱정되는 모습이다. 제가 살게요. 안 돼, 할머니가 낼 거야. 할머니, 오늘은 제가 모시는 날이에요. 서울 구경 오셨는데. 준호가 카드를 건네는데 손이 살짝 떨린다. 할머니는 그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는다. 우리 준호가 혹시 돈이 부족한 건 아닐까? 생선가게 아저씨가 카드를 받으며 말한다. 어머니, 손자분이 정말 효자네요.
이런 효자 두면 복 받아요. 할머니가 준호를 바라본다. 준호는 웃고 있지만 어딘가 무리하는 것 같다. 떡집 앞을 지나가는데 할머니가 호떡 냄새에 걸음을 멈춘다. 어머, 호떡 냄새가 고향 냄새 같네. 할머니, 드셔보세요. 여기 호떡이 정말 유명해요. 아니야, 괜찮아. 배도 불러. 하지만 할머니 눈길이 자꾸 호떡으로 간다. 준호가 그걸 알아채고 호떡 2개를 산다. 돈을 낼 때 또 한 번 망설인다. 할머니, 같이 드셔요. 뜨거운 호떡을 받아든 할머니가 한 입 베어 물자 단팥이 흘러나온다. 준호가 재빨리 휴지를 꺼내어 할머니 입가를 조심스럽게 닦아준다. 할머니, 뜨거우니까 천천히 드세요. 그 순간 할머니 가슴이 또 쿵쾅거린다. 준호의 손길이 너무 다정하다. 이놈이 또 할머니 심장 뛰게 만드네. 할머니, 왜 그렇게 보세요? 아니야, 그냥 너희 할아버지가 이렇게 해준 적이 없어서. 준호가 깜짝 놀란다. 할아버지가요? 응, 그분은 무뚝뚝한 사람이었거든. 이렇게 세심하지 못했어. 할머니가 호떡을 또 한 입 먹는다. 달콤한 단팥이 입안에 퍼진다. 그런데 우리 준호는 어쩜 이렇게 다정할까? 야채 가게에서 할머니가 무를 보며 말한다. 이 무 봐라. 우리 동네 무보다 훨씬 작네. 서울은 땅이 귀해서 그런가 봐요. 준호가 대답하지만 시계를 자꾸 본다. 뭔가 신경 쓰이는 일이 있는 모습이다. 준호야, 시간이 급하니? 다른 약속 있나? 아니에요. 할머니랑 시간 보내는 게 제일 좋아요. 하지만 준호가 휴대전화 화면을 확인하는 모습이 자꾸 보인다. 시장을 한 바퀴 돌고 나서 준호가 말한다. 할머니, 이제 집에 가서 쉬시죠. 저녁도 맛있게 해드릴게요. 내가 요리를 할 줄 알아? 네. 자취하면서 억지로 배웠어요. 라면 말고도 여러 가지 할 줄 알아요. 할머니가 감탄한다. 아이고, 우리 준호가 언제 이렇게 다 컸어. 혼자 살면서 얼마나 고생했을까. 준호의 원룸으로 향하는 길. 할머니는 준호 옆에서 걸으며 뿌듯하면서도 걱정이 든다. 손자가 너무 어른스러워 보인다. 혼자 살면서 고생이 많았을 텐데. 괜히 내색 안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좁은 골목길을 지나 다세대 주택 2층에 도착했다. 준호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할머니가 둘러본다. 원룸치고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다. 하지만 가구들이 너무 낡았다. 책상은 파손된 곳을 테이프로 붙여놓았고 의자도 삐걱거린다. 우리 준호가 정리를 참 잘했네.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차 끓여 드릴게요. 준호가 부엌에서 차를 끓이는 동안 할머니는 방을 더 자세히 둘러본다. 책장에는 전공 서적들이 빼곡하다. 너무 많아서 책장이 휘어질 정도다. 벽에 붙어 있는 시간표를 보니 빈틈이 없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모든 칸이 채워져 있다. 수업, 과제, 알바라는 글씨가 반복된다. 우리 준호가 이렇게 바쁘게 사는구나. 그때 책상 모서리에 뭔가 하얀 종이가 삐져나온 게 보인다. 할머니가 호기심에 살짝 들춰보니 등록금 고지서다. 최종 납부 기한이라는 글씨가 빨간색으로 찍혀 있다. 어머나, 이게 뭐지? 더 자세히 보니 연체료 부과 예정이라는 문구까지 있다. 할머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급히 주변을 더 살펴보니 편의점 구인 전단지,
배달 모집 광고, 그리고 구겨진 취업 공고까지 보인다. 우리 준호가 이런 고생을. 할머니 눈가가 촉촉해진다. 아무 말 없이 웃기만 하던 손자의 진짜 모습이 보인다. 차 끓이는 소리가 멈춘다. 준호가 나올 것 같아서 할머니는 급히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 할머니, 차 나왔어요. 제가 좋아하는 대추차예요. 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차를 내어온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제 그 웃음이 다르게 보인다. 걱정을 숨기려는 웃음이다. 고마워, 우리 준호야. 할머니, 요즘 고향은 어때요? 농사는 잘 되고요? 준호가 다른 이야기를 꺼내지만 할머니 머릿속은 온통 방금 본 고지서 생각뿐이다. 준호야, 요즘 힘든 일은 없지? 준호가 잠시 멈칫한다. 네, 왜 갑자기요? 그냥 할머니가 걱정돼서. 혼자 살면서 어려운 일도 많을 텐데. 아니에요, 전혀요.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저 잘 살고 있어요. 준호가 대답하지만 눈을 살짝 피한다. 할머니는 그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는다. 바로 그때 준호 휴대전화가 진동한다. 화면을 보더니 준호 얼굴이 굳어진다. 죄송해요, 할머니. 잠깐만 받을게요. 준호가 베란다로 나가서 전화를 받는다. 문을 닫았지만 목소리가 새어나온다. 아니야, 아직 안 됐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 이번 주 안에는 꼭. 할머니가 가슴이 더 답답해진다. 분명히 돈 이야기다. 그것도 급한 돈. 준호가 전화를 끊고 들어오는데 표정이 어둡다. 하지만 할머니를 보자마자 다시 억지로 웃는다. 할머니, 죄송해요. 친구가 과제 때문에 급하게 연락했어요. 거짓말이다. 할머니도 안다. 하지만 아무 말 하지 않는다. 그래, 우리 준호가 바쁘겠지. 공부도 해야 하고. 할머니가 일어나서 화장실에 간다고 하고 방을 나선다. 복도에서 거울을 보니 얼굴이 빨갛다. 내가 정말 손자보고 설레는 할머니가 되다니. 손으로 뺨을 만져본다. 아직도 뜨겁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왜 자꾸 가슴이 두근거리지? 거울 속 자신을 보며 혼잣말한다. 야, 순떡아. 정신 차려. 손자야, 손자. 그런데 정말 잘생겼네. 할머니가 피식 웃는다. 그리고는 고개를 젓는다. 아이고, 내가 미쳤나 봐. 방으로 돌아오니 준호가 창밖을 보며 심각한 표정으로 서 있다. 할머니가 들어오는 소리에 깜짝 놀라며 돌아본다. 아, 할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화장실 다녀왔어. 준호가 다시 환하게 웃지만 할머니 눈에는 다 보인다. 억지로 짓는 웃음이라는 게. 준호야. 네, 할머니. 할머니가 뭔가 말하려다가 망설인다. 등록금 고지서 이야기를 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못 본 척 해야 할까? 아니야. 그냥. 할머니, 뭐 말씀하려고 하셨어요? 그냥. 할머니가 있어서 불편하진 않지? 무슨 소리예요? 할머니가 계셔서 너무 좋아요. 진짜로요. 준호가 할머니 손을 잡는다. 따뜻하다. 하지만 손이 약간 떨리는 게 느껴진다. 할머니 마음속에 결심이 든다. 내일 아침 일찍 은행에 가자. 평생 모아둔 돈이 있지 않나? 우리 준호. 할머니가 뭔가 해줄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입 밖으로는 다른 말이 나온다. 그럼 오늘은 일찍 자자.
할머니도 피곤하고. 네, 할머니. 침대에서 주무세요. 제가 바닥에서 잘게요. 안 돼. 너는 공부해야 하잖아. 괜찮아요. 할머니가 편하게 주무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날 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는다. 준호는 바닥에서 뒤척이고 있다. 어둠 속에서 준호가 작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린다. 할머니 가슴이 미어진다. 저 어린 것이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일 꼭 뭔가 해줘야겠다. 할머니가 눈을 감으며 중얼거린다. 하지만 준호는 들리지 않게 아주 작은 목소리로 새벽 5시 30분. 할머니가 조용히 일어나서 준호를 살펴본다. 바닥에서 자고 있는 손자의 얼굴에 깊은 피로가 새겨져 있다. 어린아이 같던 얼굴에 어느새 어른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우리 준호,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옷을 갈아입고 낡은 가방에서 통장과 도장을 꺼낸다. 30년 전부터 준비해온 것들이다. 아침 일찍 문을 여는 은행 앞에서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다. 첫 번째 손님이다. 어머님, 이렇게 일찍 오셨네요. 창구 직원이 친절하게 맞이한다. 응, 급한 일이 있어서. 이 적금 해약하려고 해요. 할머니가 낡은 통장을 내민다. 직원이 화면을 확인하더니 깜짝 놀란다. 어머나, 이 적금 가입하신 지 30년이 넘으셨네요. 현재 잔액이 3,200만 원 정도 됩니다. 30년. 할머니가 중얼거린다. 30년 전 손자가 태어났을 때부터 한 달도 빠뜨리지 않고 넣은 돈이다. 농사일 끝나고 품삯 받으면 그중 일부를 꼭 저축했다. 때로는 10만 원, 어려울 때는 5만 원이라도. 손자 대학 보내려고 모은 거예요. 정말 대단하세요. 30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리지 않으셨네요. 요즘 이렇게 꾸준한 분들 드물어요. 할머니 눈에 눈물이 맺힌다. 준호가 첫돌 잔치할 때 우리 준호 대학까지 보내자며 처음 10만 원을 넣었다. 초등학교 입학할 때는 공부 열심히 해라며 5만 원을 더했다. 중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갈 때는 할머니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며 20만 원을 넣었다. 가뭄이 들어 농사가 안 될 때도, 할머니가 아파서 병원비가 나갈 때도 이 통장만은 절대 건드리지 않았다. 정말 해약하시겠어요? 금리가 꽤 좋은 상품인데. 네, 꼭 해약해야 해요. 해약 사유는 뭐라고 기재할까요? 할머니가 잠시 생각한다. 손자 교육비요. 평생 꿈이었거든요. 30분 후 할머니는 두툼한 봉투를 품에 안고 은행을 나선다. 봉투가 무겁다. 30년의 사랑과 기다림의 무게다. 우리 준호야. 할머니 마음 이거 하나는 받아줘야 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할머니가 멈춰선다. 어젯밤 준호가 전화하며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던 목소리가 떠오른다. 과연 이 돈을 순순히 받을까? 오전 8시 집에 도착하니 준호가 서둘러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할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일찍 나가셨네요. 아, 그냥 새벽 산책 좀 했어. 시골에서는 맨날 일찍 일어나거든. 할머니, 저 오늘 하루 종일 바빠서요. 수업도 있고. 저녁에 들어올게요. 준호가 가방을 메며 말한다. 하지만 가방에 뭔가 이상한 게 들어있다. 평소보다 훨씬 무거워 보이고 옷가지 같은 것들이 삐져나온다. 준호야, 가방에 뭐가 그렇게 많이 들어있니?
아, 과제 자료랑 기타 등등이요. 그럼 다녀올게요. 준호가 급히 나간다. 할머니가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준호가 평소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저쪽은 학교 가는 길이 아닌데. 일시간 후 할머니도 시장 보러 나간다는 핑계로 외출한다. 사실은 준호가 걱정되어서다. 시장도 구경하고 혹시 우연히 준호 만나면 인사나 해야지. 할머니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대학가 근처에서 내린다. 이 근처에 준호가 다니는 학교도 있고 재래시장도 있다. 캠퍼스 앞을 지나가다가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인다. 준호다. 어머, 저기 우리 준호 아닌가? 할머니가 반가워서 다가가려다가 멈춘다. 준호가 대학교 건물이 아니라 본관 쪽으로 가고 있다. 표정도 어둡다. 뭔가 일이 있나? 할머니가 멀리서 지켜본다. 준호가 본관 행정실로 들어간다. 할머니가 로비에서 기다리는데 복도에서 대화 소리가 들린다. 학생, 등록금 연체가 이제 4개월째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할머니가 깜짝 놀란다. 4개월이나 밀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번 주 안에는 지난달에도 같은 말씀하셨잖아요. 부모님께 연락은 해보셨어요? 그건 어려워요. 혼자 해결하고 싶어서요. 혼자 해결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커요. 3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정말 마지막 기회예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재적 처리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호가 행정실에서 나온다. 어깨가 축 처져 있고 얼굴이 창백하다. 할머니 가슴이 미어진다. 저 아이가 혼자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구나. 준호가 도서관 앞 벤치에 앉아서 휴대전화를 꺼낸다. 할머니가 멀리서 듣는다. 민수야, 정말 미안한데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많이는 아니고 50만 원만. 전화 너머로 뭔가 대답이 들린다. 아니야, 괜찮아. 너도 어렵다는 거 알고 있어. 그래, 고마워. 준호가 전화를 끊고 다시 다른 번호로 건다. 성진아, 나 준호야. 혹시 돈 좀?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 준호가 4번째 전화까지 걸지만 결과는 마찬가지다. 할머니가 보기에도 안타깝다. 저렇게 여러 친구들에게 부탁하는 게 얼마나 힘들까. 준호가 벤치에서 일어나서 캠퍼스를 나선다. 할머니가 멀찍이 따라간다. 10분 후 편의점 앞에 도착한다. 알바 모집 스티커가 붙어 있다. 준호가 안으로 들어간다. 할머니가 밖에서 들으니 대화가 새어나온다. 어제 전화드린 학생입니다. 야간 알바 면접 보러 왔어요. 아, 맞다. 근데 다른 일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괜찮으세요? 할머니가 깜짝 놀란다. 이미 다른 알바를 하고 있었다고? 네, 주말에 카페에서 일하고 있어요. 근데 더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체력이 괜찮겠어요? 학교도 다니면서 2개를 하기엔 괜찮습니다. 꼭 필요해서요. 야간은 밤 11시부터 오전 7시까지인데 정말 할 수 있겠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가 머릿속으로 계산해 본다. 카페에서 주말 알바,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 그럼 학교는 언제 다니고 잠은 언제 자려고? 그럼 내일부터 나와 보세요. 하루 해보고 괜찮으면 계속 하시고요. 준호가 편의점을 나온다. 그런데 멈춰서서 휴대전화 계산기로 뭔가 계산한다.
카페에서 한 달에 80만 원 정도, 편의점에서 240만 원, 합치면 320만 원. 등록금은 되겠는데 생활비가. 준호가 다시 다른 곳으로 향한다. 이번에는 치킨집이다. 배달 아르바이트 문의 전화드렸는데요. 학생이세요? 다른 일도 하신다고 했는데. 네, 시간 조절 가능해요.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가능합니다. 오토바이 운전 괜찮으세요? 네, 면허 있어요. 할머니가 또 계산해 본다. 카페 주말, 편의점 야간 11시부터 7시까지, 치킨집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이러면 잠잘 시간이 전혀 없다. 그럼 내일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치킨집을 나온 준호가 근처 공원 벤치에 앉는다. 가방에서 시간표를 꺼내어 뭔가 끼워 맞춰보려고 한다. 할머니가 멀리서 지켜보는데 가슴이 아프다. 저 어린 것이 이렇게 복잡한 계산을 하고 있다니. 준호가 갑자기 시간표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진다. 그리고 손으로 얼굴을 감싼다. 안 돼. 이렇게 하면 몸이 못 버텨. 수업도 못 들어가겠어. 하지만 곧 다시 일어나서 쓰레기통에서 시간표를 주워온다. 펴서 다시 가방에 넣는다. 포기하면 안 되지. 방법이 있을 거야. 대학은 꼭 졸업해야 해. 준호가 혼잣말하며 버스 정류장으로 향한다. 할머니가 뒤따라가며 눈물을 훔친다. 저 아이가 혼자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구나. 버스 안에서 준호는 창밖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 할머니는 뒷자리에서 손자를 바라보며 마음이 아프다. 우리 준호, 왜 혼자 다 해결하려고 하니? 할머니한테 한마디만 하면 될 텐데. 집에 도착해서 준호가 말한다. 할머니, 저 좀 쉬었다가 나올게요. 그래, 쉬어라. 저녁은 할머니가 준비할게. 준호가 방으로 들어간 후 할머니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마음이 복잡하다. 준호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린다. 살짝 문틈으로 보니 준호가 책상에 앉아서 노트에 뭔가 적고 있다. 카페 알바는 주말만 하니까 한 달에 80만 원 정도. 편의점 야간은 매일 하니까 240만 원. 배달까지 하면 100만 원. 다 합치면 420만 원이네. 등록금 300만 원 내고 나면 생활비로 120만 원. 준호가 계산을 하다가 머리를 감싸 안는다. 그런데 잠잘 시간이 없어. 수업도 빠질 수밖에 없고 이러다 학점이. 할머니 가슴이 더 아프다. 저 아이가 이미 알바를 하나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었다니. 준호가 다시 계산기를 두드린다. 등록금만이라도 먼저 내고 나머지는 나중에 생각하자. 30분 후 준호가 방에서 나온다. 할머니, 뭐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거의 다 했어. 너는 쉬어라. 할머니, 왜? 준호가 뭔가 말하려다가 망설인다. 등록금 이야기를 해야 할까? 하지만 할머니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다. 아니에요. 그냥 할머니가 여기 계셔서 정말 좋아요. 혼자 있을 때보다 마음이 훨씬 편해요. 우리 준호도 고마워. 할머니도 여기 와서 행복해. 저녁을 먹으며 준호가 말한다. 할머니, 내일부터는 정말 늦을 수도 있어요. 과제도 많고 여러 가지로 바쁜 일들이 생겨서요. 거짓말이다. 내일부터 편의점 야간 알바와 치킨집 배달을 시작한다는 얘기다. 그래, 알겠어. 할머니는 괜찮으니까 너무 무리하지는 마라. 몸이 제일 중요해.
네, 알겠어요. 할머니도 몸 조심하세요. 준호가 환하게 웃는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제 그 웃음 뒤에 숨은 고민이 다 보인다. 그날 밤 할머니는 품에서 봉투를 꺼낸다. 3,200만 원. 준호 등록금은 물론이고 당분간 생활비까지 충분한 돈이다. 준호 방 문 앞에 서서 고민한다. 그냥 밀어 넣을까? 아니면 내일 아침에 직접 줄까? 하지만 망설여진다. 준호가 친구들한테 돈 빌려달라고 부탁할 때의 목소리가 떠오른다.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서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할머니 돈이라고 쉽게 받을까? 더군다나 이미 알바를 하나 하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않았다. 혼자 해결하려는 마음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준호 기분 상하지 않게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 할머니가 방으로 돌아와서 봉투를 이불 밑에 숨긴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깜빡인다. 할머니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본다. 옆방에서 준호가 뒤척이는 소리가 들린다. 알람 시계를 여러 개 맞춰놓는 소리도 난다. 내일부터 시작될 바쁜 일정 때문일 것이다. 할머니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린다. 우리 준호, 내일은 꼭 이야기해보자. 할머니가 도와줄 수 있다는 걸 알려줘야겠어. 멀리서 시계 소리가 들린다. 자정을 알리는 종소리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 할머니와 손자 모두에게 중요한 하루가. 새벽 6시 준호의 알람이 울린다. 여러 개 맞춰놓은 알람이 연달아 울려댄다. 준호가 피곤한 몸을 일으켜 세운다. 아, 오늘부터 편의점이구나. 준호가 조용히 일어나서 씻는다. 할머니는 아직 자고 있는 것 같다. 가방을 챙기는데 평소보다 무겁다. 편의점에서 입을 옷과 교복까지 들어있다. 할머니 깨우지 말고 조용히 나가자. 준호가 현관문을 열려는데 부엌에서 소리가 난다. 준호야, 어디 가니? 할머니가 이미 일어나 있었다. 아, 할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학교 일찍 가야 해서요. 이렇게 새벽에 밥이라도 먹고 가거라. 아니에요, 괜찮아요. 학교에서 먹을게요. 준호가 급히 나간다. 할머니가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준호가 평소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또 다른 데 가는구나. 어젯밤에 계산하던 모습이 자꾸 떠오르네. 할머니 마음이 무겁다. 어젯밤에 준비해둔 돈봉투가 생각난다. 30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그 돈을. 1시간 후 할머니는 봉투를 들고 준호 방에 들어간다.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놓는다. 그리고 작은 메모지를 꺼내어 천천히 적는다. 준호야, 할머니가 30년 동안 너만 생각하며 모은 마음이야. 부담 갖지 말고 받아라. 너 잘 되는 게 할머니 행복이야. 몸 상하지 말고 공부만 해라. 사랑한다. 메모를 봉투 위에 올려놓고 방을 나온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과연 받을까? 그 고집쟁이가. 오후 4시 편의점에서 교육받고 있던 준호가 집으로 돌아온다. 저녁 6시부터 치킨집 배달 알바가 있어서 잠깐 쉬러 왔다. 할머니, 저 왔어요. 어서 와라. 밥 먹었니? 네, 먹었어요. 잠깐 쉬었다가 나갈게요. 준호가 방에 들어가서 가방을 내려놓는데 책상의 봉투가 눈에 들어온다. 이상하다. 아침에는 없었는데. 이게 뭐지? 메모지를 읽는 순간 준호 얼굴이 굳어진다. 봉투를 열어보니 돈다발이 빼곡하다. 손이 떨린다. 이게
얼마야? 준호가 급히 돈을 센다. 3,200만 원. 등록금은 물론이고 생활비까지 충분한 돈이다. 아니, 충분한 정도가 아니다. 할머니 평생이 들어있다. 준호가 봉투를 꼭 안고 앉는다. 할머니가 30년 동안 농사일 끝나고 품삯 받아서 조금씩 모은 돈이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아파도 빠뜨리지 않고 모은 돈. 할머니, 준호 눈에 눈물이 맺힌다. 그런데 동시에 가슴이 답답하다. 이 돈을 받으면 난 뭐가 되는 거지? 준호가 봉투를 들고 거실로 나온다. 할머니, 할머니가 부엌에서 나온다. 표정이 긴장돼 있다.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 이게 뭐예요? 준호가 봉투를 들어 보인다. 할머니가 침을 꿀꺽 삼킨다. 아, 그걸 벌써 봤구나. 할머니, 이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3천만 원이 넘어요. 응, 알고 있어. 3,200만 원이야. 이게 할머니 평생 모은 돈이잖아요. 할머니 노후 자금이에요. 그래서 넣어주는 거야. 내 노후 자금은 내가 잘 사는 거니까. 준호가 봉투를 할머니에게 내민다. 안 받아요. 절대 못 받아요. 할머니 얼굴이 굳어진다. 왜 안 받아? 너 등록금 못 내서 학교 그만둔다며. 준호가 깜짝 놀란다. 할머니가 어떻게? 다 알고 있다. 어제 내 뒤를 따라가서 다 봤어. 행정실에서 재적 위기라고 하는 것도, 친구들한테 돈 빌려달라고 전화하는 것도, 알바 3개나 하려는 것도. 준호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다. 따라오셨어요? 왜요? 왜 그런 짓을 하세요? 짓이라니. 걱정돼서 그랬지. 제 사생활이에요. 왜 몰래 따라와요? 할머니가 화가 난다. 사생활? 내가 혼자 끙끙 앓고 있으니까 할머니가 걱정되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하기엔 너무 무리야.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편의점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치킨 배달하고, 주말에는 카페에서 일한다며. 그럼 언제 잠을 자려고? 언제 공부하려고? 준호가 말문이 막힌다. 할머니가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을 줄 몰랐다. 그건 제가 감당할 수 있어요. 감당? 일주일도 못 버티고 쓰러질 거야. 쓰러져도 제 선택이에요. 이 바보 같은 소리를. 할머니가 소리를 지른다. 준호도 맞받아친다. 바보가 아니에요. 전 이제 어른이에요. 제 일은 제가 해결하고 싶어요. 어른? 어른이면 가족의 도움도 받을 줄 알아야지. 도움이 아니라 의존이에요. 할머니 돈으로 버티고 싶지 않아요. 할머니가 가슴을 치며 말한다. 의존이 아니야. 사랑이야. 30년 동안 너 하나만 생각하며 모은 돈이야. 바로 그거예요. 준호가 눈물을 흘리며 소리친다. 30년 동안 저 때문에 고생하셨잖아요. 농사일 끝나고 힘들어도 저축하시고, 아프셔도 병원비 아껴가며 돈 모으시고. 이제 그만하세요. 뭘 그만하라는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저 챙기지 마세요. 제가 혼자 다 할게요. 할머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 내가 혼자 다 하겠다고? 그럼 할머니는 뭐야? 할머니 마음은 어쩌고? 할머니 마음은 감사하지만. 준호가 말을 잇지 못한다.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감사하지만 필요 없다는 거지. 할머니가 평생 모은 마음이 필요 없다는 거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할머니가 이해할 수 있게 말해봐. 준호가 바닥에 주저앉는다. 할머니, 전 할머니한테 죄송해요. 평생 짐만 되고. 무슨 짐이야? 저 때문에 할머니가 고생하시는 게 견디기 힘들어요.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할머니도 주저앉는다. 우리 준호, 넌 짐이 아니야. 할머니 살아가는 이유야. 하지만은 없어. 너 없으면 할머니는 뭘 위해 살아?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운다. 30년 동안 쌓인 사랑과 미안함이 터져 나온다. 할머니, 저는 정말 혼자 해보고 싶어요. 할머니한테 당당한 손자가 되고 싶어요. 이미 충분히 당당해. 아니에요. 할머니 돈 받으면 전 평생 할머니한테 빚진 사람이 될 것 같아요. 할머니가 고개를 젓는다. 빚이 아니야. 가족이야. 가족이라도 저는 제 힘으로 서고 싶어요. 준호가 가방을 메고 일어선다. 어디 가는 거야? 알바 가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준호야. 하지만 준호는 문을 닫고 나가버린다. 할머니가 혼자 거실에 남는다. 돈봉투가 바닥에 떨어져 있다. 할머니가 그것을 집어들고 가슴에 안는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준호 마음을 왜 몰라줬을까? 그날 밤 할머니는 잠들지 못한다. 준호는 밤 11시부터 편의점 야간 근무다. 새벽까지 일하고 있을 것이다. 저 아이가 얼마나 힘들까? 새벽 2시. 할머니가 옷을 입고 나간다. 편의점까지 걸어서 30분 거리다. 추운 밤 공기가 뺨을 스친다. 편의점 앞에 도착한 할머니. 유리창 너머로 준호가 보인다. 계산대에 앉아서 졸음과 싸우고 있다. 너무 피곤해 보인다. 할머니가 들어가려다가 멈춘다. 들어가면 또 싸울 것이다. 대신 멀리서 지켜본다. 새벽 3시. 손님이 하나둘 들어온다. 준호가 일어나서 계산을 해준다. 웃으며 인사하지만 눈의 피로가 역력하다. 할머니 가슴이 아프다. 저렇게 힘들면서도 웃고 있구나. 우리 준호가 언제 이렇게 어른스러워졌을까? 새벽 4시. 준호가 잠깐 의자에 앉아서 쉰다. 고개가 끄덕끄덕 떨어진다. 그런데도 알바를 계속한다. 할머니가 눈물을 흘린다. 저 아이가 정말 혼자 하려고 하는구나. 할머니 도움 없이. 그때 편의점 문이 열리며 한 청년이 들어온다. 준호 친구 같다. 준호야. 민수, 이 시간에 왜? 할머니가 귀를 기울인다. 너 할머니 집에 안 들어갔다며? 우리 어머니가 할머니한테 전화 받으셨어. 할머니가 전화했어? 응. 너 걱정하신다고. 밤새 울고 계신다던데. 준호 표정이 어두워진다. 내가 너무했나? 뭘로 싸웠는데? 준호가 상황을 설명한다. 민수가 고개를 젓는다. 야, 너 정말 고집이 세다. 넌 몰라. 할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그러니까 더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할머니가 30년 동안 너만 위해 모으신 돈이잖아. 그게 문제야. 30년 동안 나 때문에. 야, 너 때문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야. 할머니가 행복해서 하신 거야. 준호가 말문이 막힌다. 그리고 너 진짜 이런 식으로 살 거야? 하루에 3시간씩만 자고 일주일 버티면 쓰러진다. 견딜 수 있어. 견디는 게 능사야? 할머니가 얼마나 걱정하실지 생각해 봤어?
민수가 음료수를 하나 집어들며 말한다. 너 할머니 사랑하지? 당연하지. 그럼 할머니 마음 아프게 하지 마. 할머니는 지금 너 때문에 잠도 못 주무시고 계실 거야. 할머니가 밖에서 눈물을 흘린다. 민수 말이 맞다. 그럼 어떻게 해? 할머니 돈 받으면 받아. 그리고 나중에 갚아. 할머니한테 더 좋은 걸로 갚는다고? 지금은 할머니가 너를 도와주시는 거고, 나중에는 내가 할머니를 도와드리는 거야. 그게 진짜 가족 아니야? 준호가 고개를 떨군다. 할머니가 정말 많이 실망하셨을까? 실망이 아니라 걱정이야. 너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계셔. 할머니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어서 편의점 안으로 들어간다. 할머니? 준호가 깜짝 놀란다. 할머니, 왜 여기에? 너 걱정돼서 왔다. 준호가 고개를 숙인다. 할머니, 죄송해요. 할머니가 준호에게 다가간다. 미안한 건 할머니야. 내 마음도 생각 안 하고 일방적으로. 아니에요. 제가 너무 고집부렸어요. 할머니가 준호 얼굴을 들여다본다. 눈이 빨갛고 피곤해 보인다. 우리 준호,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이렇게 피곤한데. 할머니가 준호 손을 잡는다. 준호야, 할머니가 그 돈 주는 이유 알아? 네. 너 잘 되는 게 보고 싶어서야.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보면 할머니 마음이 찢어져. 준호 눈에 눈물이 고인다. 할머니, 할머니는 내가 공부만 하고 건강하게 지내는 게 소원이야. 그게 할머니한테는 가장 큰 효도야. 하지만 그 돈은 할머니가 30년 동안 행복하게 모은 거야. 너 생각하면서 모을 때마다 기뻤어. 할머니가 준호를 꼭 안는다. 할머니 마음 받아주겠니? 준호가 한참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인다. 네, 받을게요. 하지만 할머니, 뭐, 아직도 마음이 무거워요. 이 돈이 할머니한테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서. 할머니가 준호 얼굴을 쓰다듬는다. 그 마음 할머니가 안다. 그래서 더 고마워. 정말 받아도 될까요? 응, 받아도 돼. 그런데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나중에 할머니 늙어서 혼자 못 살게 되면 같이 살아줘. 준호가 울먹이며 말한다. 당연히요. 그리고 할머니. 뭐야? 이 돈은 빌린 거예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할머니가 편하게 사실 수 있도록 더 많이 드릴게요. 할머니 눈에 눈물이 고인다. 갚을 게 뭐 있어? 아니에요. 꼭 갚을 거예요. 할머니가 지금까지 저한테 해주신 만큼, 아니, 그보다 더 많이 해드릴게요. 우리 준호, 정말 많이 컸구나. 두 사람이 편의점에서 서로를 안고 온다. 민수도 옆에서 뭉클해한다. 하지만 준호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무거운 짐이 남아있다. 이 돈을 받는 것이 정말 맞는 일일까? 과연 자신이 할머니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 할머니도 마찬가지다. 준호가 받기는 했지만 아직도 마음의 부담을 갖고 있다는 걸 안다. 과연 이게 최선의 선택이었을까? 준호야, 알바는 하나만 해라. 몸 상한다. 네, 알겠어요. 준호가 답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다. 여전히 고민이 많다. 할머니, 집에 가서 쉬세요. 저도 알바 끝나면 들어갈게요. 그래. 몸 조심해라. 할머니가 편의점을 나선다.
하늘이 환해지고 있다. 하지만 할머니 마음은 여전히 무겁다. 준호가 돈을 받기는 했지만 진짜로 마음 편하게 받은 건 아니다. 어떻게 하면 준호가 정말 당당하게 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할머니는 생각한다. 준호가 정말 어른이 되려면 단순히 돈을 주는 것만으로는 안 되겠구나.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해.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할머니 발걸음이 가볍다. 30년 동안 품어온 사랑이 드디어 전해졌다. 일주일 후 준호가 등록금을 납부하고 학교에서 돌아온다. 할머니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어서 와라. 어떻게 됐니? 네, 다 해결됐어요. 등록금도 냈고 알바도 하나만 하기로 했어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는다. 다행이다. 그런데 왜 표정이 그래? 준호가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쉰다. 할머니, 제가 정말 이 돈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또 그런 소리야? 아니, 진짜로요. 할머니 돈으로 편하게 학교 다니는 게 뭔가 떳떳하지 못한 것 같아요. 할머니가 준호 옆에 앉는다. 우리 준호가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친구들은 다 자기 힘으로 하는데 저만. 할머니가 준호 손을 잡는다. 준호야, 할머니가 이야기 하나 해줄까? 네. 할머니가 처음 너를 봤을 때 말이야. 할머니 눈에 그리움이 어린다. 지하철역에서 너를 처음 봤을 때 할머니 가슴이 얼마나 두근거렸는지 아니? 준호가 웃는다. 그때 할머니 얼굴 정말 빨갔어요. 맞아. 손자 주제에 사람 설레게 만들어 놓고 할머니가 준호를 바라본다. 그런데 그 설렘이 뭐였는지 이제 알겠어. 뭐였는데요? 자랑이었어. 내 손자가 이렇게 멋지게 컸구나 하는. 준호가 고개를 숙인다. 하지만 저는 아직 뭐, 당당하지 못해요. 할머니한테 기대고 있는 것 같아서. 할머니가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간다. 잠시 후 낡은 사진첩을 들고 나온다. 이거 봐라. 사진첩을 펼치니 어린 준호 사진들이 나온다. 이때 너 5살이야. 할머니한테 엎혀서 웃고 있지? 네. 이때 너는 할머니한테 기대고 있었니? 의존하고 있었니? 아니요. 그냥 할머니가 좋았어요. 맞아. 그냥 좋아서 안긴 거야. 할머니가 다른 사진을 가리킨다. 이건 중학교 졸업식 날이야. 너 상 받고 할머니한테 달려와서 안겼지? 네, 기억나요. 그때도 기대는 게 아니라 기쁨을 나누고 싶어서였지? 준호가 고개를 끄덕인다. 지금도 마찬가지야. 할머니가 너한테 주는 건 기대라는 게 아니라 사랑이야. 할머니가 사진첩을 덮는다. 그리고 준호야, 너 이미 충분히 당당해. 그런가요? 어제 할머니한테 뭐라고 했어? 이 돈은 꼭 갚겠다고. 맞아. 그 말 듣는 순간 할머니가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 할머니가 준호 어깨를 토닥인다. 받을 줄도 알고 갚을 줄도 아는 게 진짜 어른이야. 준호가 할머니를 바라본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후회 안 하세요? 후회? 오히려 너무 기뻐. 왜요? 할머니가 웃는다. 30년 동안 모은 돈이 드디어 제대로 쓰였거든. 할머니, 그리고 말이야. 할머니가 준호를 다시 바라본다. 할머니가 지하철역에서 너 보고 설렌 거 기억하지? 네. 그때 할머니가 왜 설렜는지
이제 정말 알겠어. 왜요? 내 손자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구나 해서. 준호 눈에 눈물이 맺힌다. 할머니는 이미 충분히 자랑스러운 손자를 뒀어. 이제 그 손자가 더 크게 날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거야. 준호가 할머니를 꼭 안는다. 할머니 사랑해요. 진짜 많이. 할머니도 사랑해. 우리 준호. 두 사람이 서로를 안고 있는데 문득 준호가 말한다. 할머니, 그런데 정말로 저보고 설렜던 거예요? 할머니가 볼을 꼬집는다. 이놈이 또. 손자 주제에 할머니 설레게 만든 죄는 평생 갚아야 해. 어떻게요? 할머니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기. 준호가 웃는다. 그건 제가 더 원하는 거예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다. 준호의 대학 생활, 할머니의 고향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들. 할머니, 저 졸업하면 진짜 같이 살아요. 그럼 할머니가 며느리 들어오는 거 방해하는 거 아니야? 할머니가 제 첫사랑인데 뭐려. 할머니가 준호 등짝을 친다. 이놈이 참. 또 할머니 설레게 만드네. 두 사람이 웃는다. 한 달 후, 준호가 대학교에서 작은 발표를 한다. 할머니가 관객석에 앉아 있다. 무대 위에서 준호가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한다. 할머니가 지켜보며 가슴이 뿌듯하다. 저는 제 할머니 덕분에 여기 서 있습니다. 할머니가 30년 동안 모아주신 사랑 덕분에. 준호가 관객석의 할머니를 바라본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 가슴이 다시 두근거린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설렘이 아니라 자랑스러움이다. 발표가 끝나고 준호가 할머니에게 달려온다. 할머니, 어떠셨어요? 우리 준호. 정말 잘했어. 할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노력 덕분이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호가 할머니 팔짱을 낀다.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할머니, 지금도 설레세요? 할머니가 웃는다. 설레긴. 이제는 뿌듯해. 저도 뿌듯해요. 할머니가 제 할머니라서. 두 사람이 석양 속을 걸어간다. 손자 주제에 사람 설레게. 참 잘 컸다. 할머니가 중얼거린다. 할머니 인생 최고의 첫사랑은 바로 너였구나. 준호가 할머니를 바라본다. 저도요. 할머니가 제 인생 최고의 첫사랑이에요.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진다. 설렘이 사랑이 되고 사랑이 평생의 약속이 된 아름다운 하루다. 할머니와 손자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어 앞으로도 함께 걸어갈 것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